제설차들이 쫙 옵니다. 눈이 내린다. 펑펑 눈이 내린다. 속초 가는 길에 눈이 내립니다. 눈이 오는 날 고속도로에서 만나면 제일 반가운 사람은 제설차. 눈이 내린다. 펑펑 눈이 내린다. 지워버리고 내려놓고 지금 너에게 가고 있어. 지금 나오고 있는 노래는 제가 겨울 되면 가장 많이 듣는 노래입니다. 이주영의 눈이 내린다. 토요일 새벽에 속초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구간 눈이 많이 내리거든요. 눈 내리는 바다에서 파도 치는데 해 뜨는 걸 본 사람만 압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아마 추운데 눈이 오기 때문에 해돋이 보는데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이 인간사랑 똑같아가지고 날이 따뜻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뭐 돈이 많고 잘 나갈 때 주변에 사람이 많잖아요. 친구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누가 친구인지, 나 때문에 나의 어떤 환경을 이용하기 위해 모인 사람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 누구나 잘 나가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저야 뭐 그냥 동네 아저씨라 가지고. 근데 잘 나가던 사람 뭔가 망한다든지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때 그 옆에 누가 있어주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제가 힘들 때 제 옆에 있어줬던 사람 몇 명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볼게요. 말은 안 할 거예요. 있고요. 있어요. 한 3-4명. 특히 그 중에 저 오랜 친구가 몇 명 있는데, 그 오랜 친구는 정말 인생을 사는데 저한테 큰 힘이 돼줬던 친구들이고, 사회에 나와서 만난 제 마음속에 지금 제가 떠올리는 그 친구 몇 명도 저에게 굉장히 소중한 친구들입니다. 힘들 때나 힘들지 않을 때나 옆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줘도 좋은 그런 친구인 거죠. 제가 지금 화면을 돌려놔가지고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잠깐 보여드릴까요? 지금 눈이 막 쌓여있어요. 눈이 많이 와서 고속도로에도 차가 없지만 오늘 아마 해변에 가면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낙산 해변 전체 다 내꺼. 이제 미부시던 날의 기억, 그대 그 순간 하나로 살 테니 부디 다시 한번 나를 안고 제발. 눈 오는 날 어울리는 노래만 쫙쫙 나오네요.
심규선의 부디를 듣고 눈물을 흘려본 사람만이 낙산 바다에서 파도를 보는 아저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나를 배워보자마. 눈앞이 그냥 전부 다 하얀색이에요 지금. 크루즈를 저속으로 걸고 천천히 달려야겠다. 어제 회사에서 26년도 전략회의를 했어요. 작년 연말에 저희 멤버가 약 60명 정도 되는데, 중개사분들한테 올해 어떤 일을 통해서 얼마를 벌 것인지, 그리고 팀장님이나 본부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팀과 본부를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제출하라고 했고, 해마다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취합해서 회사의 매출 목표도 잡고, 또 이거 약간 쫄리는데 눈이 너무 많이 오는데, 어쨌거나 추려가지고 어제 본부별 팀별 돌아가면서 올해 우리 팀은 어떤 수주원을 가지고 임대차 몇 건, 매매 몇 건을 통해서 얼마를 벌겠다, 이런 부분들을 어제 다 발표했고, 또 작년에 열심히 1년 동안 일하신 분 중에 매출 상위 2억 이상의 매출을 내신 분들 다 포상하고, 1등 같은 경우에는 해외 부동산 견학 비용 일체, 이런 저희 매출이 높으신 분이 상위에 여러 분 계셔가지고, 매출이 높으신 분은 해외 부동산 견학, 그리고 나머지는 현금성 포상을 다 했고요. 최다 계약상, 그리고 팀이 가장 매출을 많이 해서 팀빌딩을 잘하신 탑 매니저, 이렇게 다 포상을 했고요. 그러니까 좀 아쉬운 거는 저희가 작년에 신입 직원들도 꽤 있었는데, 신입 직원 중에 1년 동안 매출이 가장 높은 사람을 포상하는 루키라는 포상을 저희가 해마다 해왔는데, 작년에도 했고요. 근데 올해 하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입사한 지 1년 사이에 신입 직원분들을 다 가지고 경쟁을 봤을 때, 그래도 보통 1년 차라고 하더라도 신입 중에 1등 하신 분은 다 2억을 넘게 버는데, 올해는 신입 중에 꽤 버신 분도 있긴 하지만 2억을 넘긴 사람은 없었어가지고 그게 조금 안타깝고, 그렇다고 기준에 미달하는데 그냥 그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 중에서는 이 사람이 1등이니까 포상해야 되겠다, 그렇게는 하지 않으려고 해가지고 순위에서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26년에 지금 다음 주부터 또 신입이 들어오는데, 그 신입분들은 좀 탁월한 성과를 내서 내년에는 루키 포상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계획을 뭔가 세우고 발표하고 작년 성과에 대해서 이렇게 포상하고 이런 시간을 딱 갖다 보니까, 작년 12월 31일 이후에 1월달이 돼도 그냥 일상이 똑같고, 계속 제가 엄청 생각보다 바빴어요. 엄청나게. 제가 생각할 때, 퇴근할 때 좀 힘들다 이렇게 느낄 정도면은 일상보다 지금 연말연시에 훨씬 바빴다는 뜻인데, 왜냐면 12월 말에 큰 계약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신경 쓰는 게 많아가지고 굉장히 바빴었는데, 어제 약간 컨벤션성의 포상도 하고 전 직원이 모여가지고 같이 저녁도 먹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한 단락에 끝맺음을 한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 마음적으로 오늘이 1월 1일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해돋이를 보러 가는데 지금 제 눈앞에 이렇게 막 눈이 쌓여 있으니까 기분도 좋고, 눈 쌓인 해변에서 나 혼자 해돋이를 본다, 그거 오늘 너무 말하고 나니까 엄청 럭셔리한, 해변 내가 다 전세 낸 것 같은. 여러분 겨울에 해변에 오시면 해변이 다 여러분 거예요. 굳이 그냥 돈 주고 살려고 하면은 그 낙산 해변 전체 몇천억 줘도 못 삽니다. 근데 오늘 같은 날 딱 가면
몇 시간 동안 온전히 나만의 거. 제가 특히 정화배변을 많이 가다가 낙산해변을 가는 이유는 낙산해변에 정말 좋은 추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해변이 너무 예쁘고, 또 해변에 갔다가 바로 옆에 쭉 가면 관세음보살님 있는 낙산사가 있기 때문에 낙산해변을 굉장히 제가 요즘 계속 가고, 처음에 제가 속초탐험을 처음 하는 속초탐험가 초창기 시절에는 정암해변을 많이 갔었는데, 요즘 왜 정암해변을 안 가느냐? 정암해변만의 매력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정암해변의 매력은 주먹보다 조금 작은 몽돌들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파도 소리가 또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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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 귀여운 맛에 정암해변을 가는 건데, 이 기후 온난화와 지구의 어떤 자연재해 때문에 강릉도 심각하고 속초도 심각하지만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수면에 유실이 많아요. 모래나 자갈이 바다에 많이 떠밀려 가가지고, 그래서 해마다 관청에서 그 모래로 이제 턱을 싸가지고 그 해수면을 보호하거든요. 그러니까 백사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정암해변은 백사장이 아니라 몽돌해변이잖아요. 그럼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그냥 그 몽돌로 설악산 쌍천에 있는 그 돌들을 가져다가 그냥 거기 싸가지고 뭔가 몽돌해변의 정체성을 계속 유지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거기를 그냥 모래로 덮어버려가지고 그냥 일반 백사장과 다를 바가 없어져가지고 매력이 떨어지면 서글프고, 그래서 일단은 그 매력이 없기 때문에 안 가는 거고, 그래서 정암해변은 제가 스쳐서 지나갈 때마다 아, 좋았는데 아쉽다 막 이런 생각이고, 그래도 이제 멋진 몽돌 해변의 소리를 듣고 싶을 때는, 몽돌이라기보다는 정암해변은 주먹보다 좀 작은 돌인데 물치해변이 바로 옆에 있는데, 물치해변은 이제 대포항 옆에거든요. 근데 그 물치해변은 주먹 한 2개 정도 되는 돌들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파도가 센 날, 날씨가 궂은 날은 전 일부러 물치해변에 갑니다. 그럼 물치해변에서 귀를 탁 기울이고 있으면 쌍천에서 바로 내려온 큰 돌들이, 설악산에서 굴러온 돌들이 깨져가지고 거기서 다듬어지기 때문에 뭐 수백만원 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파도가 센 날은, 다시 말씀드리면 파도가 작은 날은 물치해변은 그냥 착착착착 소리만 나요. 그냥 그 돌보다 물이 세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친 날은 파도가 밀려왔을 때 그 수박만한 돌을 들었다 내렸다 하기 때문에 소리가 정말 엄청나요. 두르륵 두르륵 두르륵, 이거 제가 말로 표현을 못해요. 그 뭐 엄청나게 그 울리는 서라운드의 그 돌과 파도가 만나는 그 소리를 들어본 사람만이 압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물치해변에 데려가가지고 그 소리를 최근에 제 대학 동창 친구한테도 들려주고, 제가 좋아하는 친구 몇 명이랑 물치해변을 가가지고 제가 소리를 들려주기도 했는데, 여기서 저랑 물치해변을 가본 사람은 그래도 제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스로가. 그래서 그런 멋진 해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물치해변이고, 그래서 이 속초 탐험을 제가 10여 년 가까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진항, 고성 대진항부터 시작해가지고 강원도 끝인 동해까지, 동해 삼척까지 쫙 다니면서 그 파도 소리를 다 관찰했단 말이에요. 재밌는 건 해변마다 파도 소리가 달라요. 뭐 여러 변수가 있겠죠. 백사장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몽돌로 이루어져 있느냐, 아니면 해변 바로 앞에 수심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이 강릉처럼 앞에, 뭐 강릉도 그렇고 고성도 일부 그런데 바다에 한 50m, 100m 앞에 여러분들 그 보시면
배를 보호하려고 방파제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방파제가 사람이 이렇게 걸을 수 있도록 도깨비에 나와 있는 그 등대가 있는 것처럼 방파제가 배를 아예 보호할 수 있게 딱 커브드 돼가지고 토목공사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방파제가 있고, 물 속에 심어져 있는 방파제도 있어요. 테트라포트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그래서 파도가 직방으로 파도가 해변까지 오느냐, 아니면 방파제들을 거쳐서 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파도의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소리가 그런 방파제, 수면 방파제, 수면 위 방파제, 수면을 이루고 있는 재질, 모래냐, 몽돌이냐, 바위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아야진처럼 아예 그냥 암석으로 되어 있는 곳들은 착착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그걸 관찰하면서 다녔던 예전에 그 제 모습을 생각하면 엄청 그 연구하는 자세가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 연구하는 자세보다는 그냥 즐기는 자세로 강릉, 양양, 고성은 어쩌다 가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90%는 속초를 위주로 탐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낙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속초 탐험이라고 얘기하지만 낙산은 정확하게 따지면 속초시가 아니라 양양군입니다. 그래서 양양IC 딱 나오자마자 바로 낙산해변이에요. 그래서 낙산해변에서 해돋이를 보고 낙산사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속초 시내 가가지고 오늘 제가 작년에 유튜브에도 올리고 제 SNS에다 많이 올렸는데, 제가 하도 말을 많이 해놔가지고 못 지키면 제가 병신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매일 틈틈이 시간이 날 때마다 글을 다시 7번째 책, 8번째 책을 동시에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진도가 24페이지까지 나갔습니다. 오늘이 1월 10일인데 24페이지까지 나갔다는 거는, 제가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는 동네 스타벅스에서 한 7, 8페이지 썼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토요일인데 눈 오는 속초를 바라다 보면서 속초의 어떤 그 예쁜 커피숍에 앉아서 동화서점에서 새로 산 책도 일부 읽고, 제가 오늘 제 아이디어가 고갈될 때까지 책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8번째 책은 제가 상하권으로 나눠가지고 300페이지짜리 책 2권을 동시에 지금 쓰고 있는데, 에피소드 10개, 그리고 그 에피소드 안에 작은 소챕터들이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1월 말까지 에피소드 1을 완성해야 되는데, 어제 쓰다 보니까 에피소드 1을 완성하긴 했는데 완성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에피소드 1의 카테고리에 맞는 글들을 생각나는 대로 적었고, 그게 지금 어제 소진돼서 에피소드 2로 넘어왔거든요. 근데 또 쓰다 보면 갑자기 이거는 하고 또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러면 그게 에피소드 3에 맞으면 3에다 쓰고 1에다 맞으면 1에다 쓰고, 그래서 전체를 다 쓰고 나면 리뷰하면서 계속 고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원고가 10월 말 정도까지 제가 완성하려고 하는데, 밀어붙여서 쓰거나 또 중간에 추석 연휴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추석 연휴 같은 경우에는 또 필수적으로 뭐 부모님 뵈러 가거나 이런 거 말고는 저는 언제 또 이런 연휴가 오겠냐 생각을 하고 하루에 막 10시간씩 글을 쓸 거란 말이에요. 100% 제 성격이 그래요. 그러면 미리 완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완성이 되는 대로 제가 기존에 부동산 책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전문 출판사에서, 또 출판사 사장님이 저한테 고마우신 분인데 저 또 예쁘게 봐주셔가지고 제 책을 계속 출판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부동산 책을 딱 쓴다고 하면 그냥 바로 가서 삐대가지고 이 책도 좀 내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 부동산 내용을 담은 책이긴 하지만 약간 소설 카테고리라서 일단은 출판사 사장님을 찾아뵙고 완성이 되면 한번 원고를 드리고, 이게 600페이지긴 한데 에피소드를 한번 보시고, 실제로는 소설이지만 그 소설 안에
고객을 발굴해서 어떤 우여곡절과 스킬을 사용해가지고 계약이 성사됐고, 그 계약이 성사되는 과정에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간의 어떤 인간관계와 인간관계 극복, 갈등 해소,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다 녹아있기 때문에 말로 풀어 쓴 이야기 부동산 매뉴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출판사에서 내줄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제 출판사에서 출판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또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부동산 전문 서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출판사와 안 맞는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소설을 전문적으로 내는 출판사에 투고도 하고, 또 새로운 출판사를 찾고, 또 영업이나 똑같아요. 책 내는 것도 이 하나의 어떤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무수히 반복되는 실패와 거절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헤쳐나가서 올 연말 크리스마스가 딱 됐을 때는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짠, 책 2권이 이렇게 딱 나왔습니다, 이렇게 딱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해야죠. 제가 영상 찍어서 어떤 글쓰기와 관련된 얘기를 할 때마다 지금 몇 페이지 쓰고 있다, 내용이 뭐가 있다, 이런 내용들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해내리라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연말 되면 누적된 책은 소설 2권, 에세이 1권, 그래서 총 제가 지금까지 쓴 책이 6권이기 때문에 올 연말이 되면 누적 9권 책을 내는, 10권이 되면 제가 제 스스로 어디 가서 이제 제 직업이 상황에 따라서 저 작가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10권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제 본캐 자체가 부동산이기 때문에 어딜 가도 저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 그 상황과 상관없이 공인중개사. 근데 책이 10권이 넘으면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 제가 교보문고 담당자를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제가 저 작가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부동산 소설이 나오면 저는 통계의 힘을 믿기 때문에 그래도 8권 정도 책이 나오면 그 중에 1권 정도는 베스트셀러가 돼야 되지 않은가. 예전에 나온 책 중에서 꽤 팔린 책이 있긴 하지만 책이 많이 팔렸다, 이 정도 얘기를 하려면 책 판 돈만으로 밥을 먹고 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제 직업 본캐인 부동산의 소득과 작가로서의 소득을 비교해보면 인세가 꽤 나온다고 생각도 드는데, 그 인세가 제 원래의 그 소득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본캐라고 볼 수는 없어요. 본캐와 부캐가 있다. 본캐가 2개 있는 건 아니다. 본캐가 2개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올해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15.8km 백두대간 정속 구간을 지금 제가 운전하고 있거든요. 앞에 화면 한번 보여드릴까요? 12km짜리 터널입니다. 이 터널이 끝나면 거의 양양에 도착하는 거고, 지금 6시 37분인데 도착 예정 시간이 6시 59분으로 나오고, 오늘 해 뜨는 시간은 7시 40분이니까요 한 40분 정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낙산사를 먼저 가서 원통보전에 가서 관세음보살님한테 삼배를 드리고, 삼배를 드린 이후에는 낙산사 내려와서 낙산해변에서 해돋이를 보고, 오늘 아침밥은 또만나 식당에서 그 예쁜 오봉 황태국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글 쓰고, 글 쓰다 지치면 오늘 집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